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과 달리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전일의 그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장 초부터 이렇게 상승세로 간 것은 이러나 저러나 좀 반등하고 싶었던 시장 네. 타이밍 같아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한 것이 블룸버그, 월스트저널 등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또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새로운 무역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 모색이 잘 되고 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메타 등 주요 기술주들 반등했고요. 실적은 거의 쇼크 수준이었습니다만 테슬라도 오르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장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보합을 보이는 걸 보면 지금은 또 반등 타이밍으로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SMC,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도 올랐고요. 국제 금가격은 장중에 온스당 3,5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미국제 수익률 소폭 하락했고 달러는 모처럼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다만 선물에서는 매수를 나타냈고 또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 하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조선 방산주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투자자들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에 많이 오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국제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치솟는 금값에 세계 각국이 또 금채굴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우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초조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파월 의장을 압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중국과의 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면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상하자 시장은 어제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상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이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듭니다. 이렇게 시장이 매일매일 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배틀을 짧게 잡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 지수는 2.66%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51%, 2.71%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3%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주가 100달러 선에 가까워졌습니다. 또 알파벳 크롬의 매각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2.7%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일주일간의 하락세를 끊고 3.22% 올랐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상승세가 눈에 띄죠. 실적 발표 전 정규장에서 테슬라는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조금 전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실적도 살펴보면 테슬라 매출은 193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27달러로 나오면서 이미 낮게 책정됐던 컨센서스도 한참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주력 부문인 전기차 매출이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차량 판매가 크게 저조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머스크가 투자자 달래기에 직접 나선 덕분인데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로 반감을 산 머스크가 도지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면서 5월부터는 다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회사 측에서 향후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모델 2라고 불리는 저가의 모델에 대해서도 생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시장 복귀해보면 오늘 이렇게 시장 심리가 대체로 살아난 이유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열린 비공개 투자 서밋에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 무역 거래와 관련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중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빗 대변인은 상세한 미중 간 소통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 관세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1.9%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4%포인트 낮춘 1.7%로 내려잡았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내린 2.8%로 낮춰 잡았는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IMF 측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약 25%에서 37%로 높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지표도 살펴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밤 리치몬드 연은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수도 둔화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4월 종합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3을 기록하면서 3월에 10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출하량과 신규 주문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지역 경기 상황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지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자본시장도 살펴보면 대체로 어제 매도세가 크게 출회했던 만큼 대부분 자산에서는 되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도 어제 10년물과 2년물 간 스프레드가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60베이시스 포인트를 웃돌았지만 오늘은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와 파월 경진 논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그 규모가 크진 않았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반면에 2년물 금리는 간밤 진행된 69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0.0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소폭 반등에 나섰습니다. 어제 97선까지 밀리기도 했던 달러 인덱스는 오늘 0.71% 오르면서 98.97선에서 거래됐는데요. 다만 여전히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의 반등 속에 오늘은 유로와 환율과 스위스 프랑파는 하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올랐던 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시 반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30% 넘게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금 선물은 1.09% 빠지면서 온스당 3,388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은 한동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볼 부분이 셀 아메리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후 74,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한 달 반 만에 9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히지만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 이 무역 긴장이 완화할 경우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95%, 1.54% 뛰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테슬라 실적 빠르게 전했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9% 줄었고요. 이 주당 순이익은 4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닝콜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호재와 악재로 나누어서 정리해보자면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임기가 예정대로 끝난다는 점에서 경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 자율주행 테스트와 저가형 모델 출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호재로 꼽을 수 있겠고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부 휴일부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트럼프 오른팔 역할을 맡겠다 말에 여지를 남겼다는 점과 완전 자율주행이 내년 중반으로 밀린 점, 또 여전한 미중 무역 전쟁 충격파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작은 불티만 튀어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P 500 지수 실적이 역대 대통령 취임부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928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짚었고요. 또 이달 들어 10% 가까이 미끄러진 다우지수 역시 1932년 이후 최악의 4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설문에서도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시각이 8주 연속 50%를 넘어섰는데 1987년 이후 최장 기간이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와 달러까지 함께 고꾸라지면서 셀 USA 자산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십 년간 미국 기업 등에 활발하게 투자해오던 중국 국영 펀드들도 최근 사모펀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금융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미 투자 약속을 했던 것도 철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공사 같은 경우 블랙스톤, 칼라일 그룹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왔고 이 덕분에 변방에 머물던 사모펀드 업계가 4조 7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큰 손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관세 전쟁을 계기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요. 미국 투자를 줄이는 건 중국 펀드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연기금 등 미국 사모펀드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던 곳들도 글로벌 무역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포함한 교섭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책안에 담길 내용 중에는 쌀 수입 확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최소 수입량인 77만 톤 내에서 미국을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증가 수량은 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다봤고요. 오는 7월 2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보기도 했는데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가 7월 9일에 끝나는 만큼 이 협상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노무라 홀딩스가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의 맥쿼리의 미국 유럽 공개시장 자산 운용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아시아 유럽 사업을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 확장입니다. 이번 인수로 노무라의 투자 운용 사업부 규모는 우리 돈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단숨에 글로벌 자산 관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반독점 재판에 주목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크롬 브라우저를 분할해야 한다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도 금지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 강경한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이미 앞선 소송에서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구글 입장에선 이번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오는 8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요. 외신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구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55회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이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2050년으로 예정된 탈석탄 시기를 10년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3년 전 마련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고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또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립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 순환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에코바이오와 그린케미칼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에코와이도 17.48% 올랐고 캠트로스 12.25%, 에코프로 HN도 4.4%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태양광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에서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싼 값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로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제품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인데요. 더불어서 태양광 제품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죠. 향후 태양광 기업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DN 상한가 기록했고 금양 그린파워도 상한가 기록했고 S에너지도 높이 올랐고요. 또 신성 ENG 20.63%, 파로도 18%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태양광 에너지에 이어 풍력 에너지도 급등했는데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19조 원을 투자해서 대형원전 2기와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해상풍력 10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도 힘을 보태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K 이터닉스 17% 넘게 올랐고 대명에너지도 17% 가까이 올랐고요. 유니슨 12.09%, 동국 SNC 10.64%, 우린 PTS도 9%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올해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유니트리, 유비테크, 또 엣지봇 등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6곳이 올해 약 1,000대 이상을 각각 양산할 계획인데요. 시장 규모로는 45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난해 중국의 주요 로봇 제조사 11곳이 양산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고서에선 중국이 올해 총 82억 4천만 위안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만여 대를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올해 테슬라도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생태계가 더욱 성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동기어 18.31%, 사면도 14% 넘게 올랐고 SPG 9.42%, LIG 넥스원 7.23%, DIC도 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 언제쯤 뿌연 안개가 걷힐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아직까지 확정된 관세 협상 타결은 없고 주 후반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선 조기 대선 정책 테마주가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와 다른 입장을 내놨고 테슬라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도 주가가 상승하는 해석이 필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셀 USA가 나타난 가운데 장중의 양지수 양전에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24일로 예정된 관세 협상을 앞두고 거래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4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107억 원 사자세였고 개인도 1,700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또 부담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2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금액은 적었지만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2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톱3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KB금융은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영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등 2차 전지와 로봇, 미용기기 대표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상승한 1,420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도 1,420원대를 유지했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따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여객안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다시 1,430원대를 나타냈습니다. 외환 시장 오늘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는 에너지주가 주목을 받았죠. 앞서 기업 이슈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1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친환경 공약이 더해진 영향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중 갈등으로 한국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상무부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AD/CVD 발표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들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텐데요. 그럼 미국 내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낮아져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솔루션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 현대차증권도 이와 똑같은 분석을 전하면서 탑픽으로 하나솔루션, 관심 종목으로는 OCI홀딩스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4차 계획 기간이 시작되는데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들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로는 SGC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증권가 비율 체크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부터 내일까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에 한미 통상협의회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뤄집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이노텍, OCI, 유니드 등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시죠. 한편 에너지 관련주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소식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영향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대체 거래소 프리마켓에도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 종목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1.45% 오름세로 거래가 55,800원, SK하이닉스가 3% 가까운 상승세 시현합니다. 1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죠. 앞서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어닝 쇼크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1.8%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33만 8천 원입니다. 그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강세, 현대차도 1.51% 상승하며 18만 8,4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거래가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1%대 오름세로 39만 3천 원.
에코프로 형제 2차전지 대표주 흐름 역시도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 강세로 96,400원, HLB가 1.3%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시총 4위의 에코프로도 1.9%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8,150원입니다. 그리고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1% 강세로 28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출렁이고 있고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신중 모드는 이어가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 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뉴스 그리고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하루 만에 전일 낙폭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또 굉장히 절묘했네요. 타이밍적으로. 예. 예, 아무래도 뭐 임명 첫날이니까 좀 이렇게 띄워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일단은 뭐 파월 의장 해임할 의도 없고 네. 또 중국과 지금 무역 협상 잘 하고 있고 또 0은 아니겠지만 145%는 아닐 거다. 예. 네. 그랬어요. 딱 지금 시장이 딱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딱 그대로 다 해주잖아요. 맞아요. 145%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다고 0도 아니다. 근처에도 못 갈 것이다. 네. 그리고 뭐 파월은 내가 해고할 생각은 없고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는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그런 정도고 네. 중국하고도 잘 될 것 같다. 중국이 안 나오면 뭐 협상 잘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 여기서 이제 뭐랄까 지금 이 상황이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이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공했던 쪽에서 말이 저렇게 달라지면은 네. 시장 갈 수밖에 없고. 아니, 그 소장님 앞서 오프닝에서 네. 지금 시장은 가고 싶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 네. 주신 게 테슬라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정규장에서도 올랐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거의 뭐 4.9% 네. 한 5% 가까이 지금 네.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첫 코너인 굿모닝 마켓에서 어제 뉴욕장을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면서 네.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 실적은 아주 시장 예상보다 아주 안 좋았죠. 아니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5월에 음. 이제 테슬라 집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인가 그런 것도 굳이 있을 찾자고 것 하면은 같고. 예. 예. 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내놓았는데 떨어뜨려도 그냥 2.7% 미국 성장률 전망했던 걸 2.7에서 2.5나 2.4도 아니고 1.9%로 툭 예, 떨어뜨리는데 예. 그다음에 뭐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소개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급전직하 나빠지고 뭐가 좋지 싶었는데 근데 어제도 잠시 그 우리 강정수 박사님하고 얘기할 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215불에서 계속 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테슬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니 그
그 레벨이라는 게 있고 지금 저는 뭐 무조건 그게 보입니다. 저기 S&P 500 지금부터 한 4% 정도 더 올라서 5,500 찍고 또 많이 빠졌고 또 훨씬 더 출렁출렁거리니까 나스닥은 그 와중에 한 7% 올라서 뭐 한 17,500까지 가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당분간 나오는 거고 그 이후까지 갈 수 있느냐 마느냐는 그때 가서 또 말이 안 바뀌면 되고 뭐 그런 식인데 우리도 뭐 2,500원 뭐 오늘이라도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딴 거보다 맨날 시장만 얘기하고 트럼프 합니다만 오늘 다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이 청명한 봄 날씨에 네. 정말 코가 시원할 정도의 모처럼 맑은 공기. 그리고 또 비 오고 나니까 네. 더 확 하늘이 그 청량감이 되고. 대단하고 네. 하늘도 네. 훅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 금수강산 맞는데. 금수강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삼천리 금수강산 맞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좋게 한번 해보시죠. 다 네, 좋을 바로 것 같아요.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출근하실 때 기분 좋으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어제 밤에 산책할 때부터 비 그치고 네. 사실은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래간만에 그 봄마다 그 알러지 때문에 네.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적어도 오늘 아침은 좀 괜찮지 않을까. 맞아, 날리던 꽃가루가 네. 비 내리고 나니까는 싹 잠잠해지더라고요. 씻어내서 쉽게 좀 낫지 지나가고. 않을까 좀 예. 싶습니다.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네. 네, 네. 예, 예. 맞아요. 그 얘기를 아예 그래서 차트 9번부터 좀 제가 뒤로 빼놨었는데 아예 차트 9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시장의 바닥 신호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시장의 네. 그 기술적인 그 특히 이제 투자 심리 지표 측면에서는 바닥 신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를 두 개로 크게 나누면 개인과 기관일 거잖아요. 네. 미국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심리와 관련된 서베이를 쭉 하는데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이제 앞으로 강세가 될 것 같니? 라는 질문. 우측은 앞으로 약세가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세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아니야 나는 강세 아닐 것 같아 하는 심정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강세는 거의 바닥권. 강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없고 지금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과거에 통상 이럴 때가 주가의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역발상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적어도 신호는 거꾸로 말하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긍정적인 뭔가 그 캐터리스트라고 하죠. 뭔가를 던져주면은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베센트, 트럼프 두 명이 연달아서 그 상당히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사실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낙폭을 그러니까 월요일 급락, 어제 급등으로 마무리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이 시장의 상황이 있다.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벤스 부통령도 그 인도 그 총리 만나러 가고 지금 관세 협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뭐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그 위원장 임명식에서 뭐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차트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냥 지나간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네. 현재 상황에서 미국 기준으로 지금 미국이 다 관세 때리고 있으니까 네. 미국 기준으로 관세 수준이 얼마인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 맨 왼쪽이 2.5% 작년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었고요. 그 이후에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 때리기 직전까지 중간에 뭐 캐나다 대상, 뭐 일부 중국 대상 20%씩 때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0% 초반까지 있었고 4월 1일이 됐을 때 중국하고 본격적이고 상호관세 일부 유예하고 이랬을 때 뭐 한 30% 가까이 갔다가 전자기기 빼고 스마트폰 빼고 뭐 이런 거 빼면서 좀 많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상황은 20% 초반대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장 나타난 게 전 세계의 눈이 어디로 쏠렸냐면 우리나라로 쏠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10일, 20일, 한 달
그 소위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 동향을 그 10일마다 단위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일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 말씀 월요일 하셨겠지만 5.5% 4월 20일이 전년 동분기 대비 하락했어요. 3월 달에 5.5%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바로 정반대 5.5 상승해서 4월 달 5.5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관세의 현재 수준의 악영향이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베센트나 그 트럼프가 잘 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는 그런데 같은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도 같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는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없다. 예, 근거가 맞아요. 없다는 건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베센트를 잘하는 그 주변인 2명의 코멘트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중국과 가시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희망상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베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제 마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박수도 한쪽으로만 하면 안 나잖아요. 이게 중국하고 같이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날 텐데 이게 지금 나는 기다릴 테니까 네가 와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냉정해 보면은 그 관세 협상이 적어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뭔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어느 쪽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 면 안 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이 나오면 중국이 면이 상한 거고 미국이 와서 갑자기 바꾸면 미국이 면이 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밀리 협상을 통해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뭔가 이제 이유를 그럴듯하게 되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시장의 기대고요. 현재로서는 이거 이제 모든 게 다 풀린 것 같아. 네. 라고 배팅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아까 제가 무슨 뭐 S&P 500 한 5,500, 뭐 나스닥은 한 17,400에서 500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지금 이제 반등 타겟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워낙 많이 빠진 데에다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약간 변화가 생기니까 지금 나오는 무슨 세계 경제 전망이나 인플레 전망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었던 세력들이 이제 살만한 타이밍 그리고 하방 배팅했던 선수들이 그 포지션을 갖다가 감아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 이런 것만으로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베센트의 발언도 사실은 근거라기보다는 희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말을 그때그때 바꾸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있겠으나 그 이후 더 치고 가는 어떤 완전히 진짜 바닥을 확인했고 4월에 계속해서 다시 우상향의 상승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그거는 이제 그 정도에서 또 새로운 차원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소위 지금 나빠지기 시작한 실물 지표가 돌아서는 그것도 확인돼 줘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그러니까 강해져 이제 결국은 이제 관세 정정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구나. 이제 그것이 거의 가시성이 확실히 드러나야만 네. 사실은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이런 널뛰기 장세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마다 약간의 그 레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아니면은 어지간한 모멘텀 갖고는 쉽게 승부가 안 나는 예를 들어 달러엔 140엔 밑으로까지 확실히 가도 돼 이 부분은 자신 없어 하는 것 같고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10년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한 4.5나 4.6 그리고 30년물은 5%가 넘었어도 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거는 아까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물과 관련된 내용이고 금융자산은 언제든 사실은 쉽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융자산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언제든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달러가 이렇게 약세나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돈을 좀 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단기간에는 걱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 시작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올해 세계 무역량 자체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전 세계 이제 WTO에서도 지금 탈퇴하냐 마냐 트럼프가 또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탈퇴 대왕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무슨 기관에서 다 지금 탈퇴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 무역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올해 그 무역 예상 올해 내년 보시면 내년은 사실 가봐야 아는 거고 예. 올해를 보시면 원래 애초에 생각은 2.7% 증가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마이너스 0.2로 이제 역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트럼프 90일 유예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일 90일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으면 추가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할 거다. 결국은 그 최근 2023년, 20년 제외하고는 올해 이제 퐁당퐁당으로 지금 역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무역이 보통 이런 식으로 역성장을 하면 세계 주요 지역에서 GDP 역성장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 때는 무역량이 반강제로 거의 5.3% 하락하면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4년에도 마이너스 한 1% 성장이 감소했었습니다. 네. 저 때는 유럽이 감소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량이 앞으로 이 정도 감소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마이너스 역성장, 경기 침체 수준의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무역량의 예측을 통해서 세계 무역기구가 경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왜 대표적으로 뭔가 조금 그런 무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표가 되는 기업이 페덱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경기와도 관련되잖아요. 페덱스는 아무래도 그 물동량이라든지 운송량에 대해서 좀 비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페덱스 지표를 보여드리는데 예. 유일하게 그러니까 주가보다 더 앞서는 경제 지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주가가 모두 앞선데 이 지수 주가의 선행 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페덱스 주가라고 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보시면 붉은색 선이 페덱스 주가고 파란색 선이 MSCI, 그러니까 에퀴라고 하죠. 올 컨츄리 월드 인덱스의 ETF로 이제 그려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항상 페덱스 주가가 먼저 좀 오르고 먼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한 7월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반등하는 듯하다가 12월 고점 찍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4개월째 우하향에서 저렇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페덱스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어찌 보면은 에어포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공 쪽의 물류의 선봉장인데 저들이 지금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매 분기마다 지금 낮추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적어도 전 세계의 경기, 특히 물동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둔화 내지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페덱스 주가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는 혹시 이것을 페덱스 주가가 되돌려질 건지 아니면 세계 지수가 따라 내려올 건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작년 여름부터 좀 고점 찍고 쭉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때부터 좀 이제 경기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잘 기억하시면 이제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 뭐 그때 있었던 8월 5일.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희한하게 그때부터 페덱스 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12월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애쓰다가 12월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저기서 이제 더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계속 내려오면 글로벌 세계 지수가 따라 내려올 확률이 네. 꽤 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 사실은 페덱스를 우리는 빨리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 같습니다. 페덱스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물동량이 많아야 페덱스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페덱스 주가가 딴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럼 주가가 사실 페덱스 먼저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 맞아요. 나빠질 거야를 사실은 어찌 보면 페덱스 주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그 해고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임할 의도 없다. 그러면서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달라. 좀 발등에 불 떨어진 모양인 것 같거든요. 진심일까요? 정말 해결 의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부드럽게 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사실은 월요일 날 주가 빠지고 금리 다시 튀고 달러 네. 지수 빠지고 월요일 날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또 이제 아뜨거워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차 싶었- 네. 전 진심은 아니랄 거 봅니다. 사실은 트럼프 같은 스트롱맨이 사실은 파월이 말 안 듣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맞아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어디 가면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장이 또 이제 트럼프를 마지못해 되돌려 놓은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자산의 60%가 다 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금리 올라가면 트럼프 자산도 사실은 마이너스로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트럼프가 마지못해서 뒤로 좀 풀백하는 느낌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어쨌거나 이게 좀 다행이긴 하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트럼프 들어오면서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정말로 달라진 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지수도 약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지수도 강세가 되던 둘 간의 그 흐름이 완전히 갈라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자산주의, 미국의 달러와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주의가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격이 있는데 적어도 채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반응을 하고 있고 채권과 화는 연결돼 있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의 대부분의 자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뭐 동시효과하고 또 실제 개장 후의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은 미국 증시 이렇게 반등폭에 비하면 조금 미미해요. 한 뭐 0.6%, 0.7%에 불과한데 그건 또 그동안에 또 미국 빠지는 동안 우리는 또 잘 버텨왔는데. 빠졌으니까.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가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서 예. 어제까지가 아마 이제 18일째 겁니다. 예. 18일 동안 17일 연속 팔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플러스 냈고 네. 그래서 어제까지 하면 아마 12조 한 4천 뭐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예. 순매도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의 한 60, 70%를 개인이 받아내고 나머지를 기관이 받아냈는데 사실은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시장의 그러니까 반전, 강세 또 하락 이것을 대부분 주도한 건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17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개인들이 잘 받아줘 갖고 적어도 그러니까 유지는 잘하고 있고 네. 선방하고는 있는데 적어도 상승 모멘텀으로 가려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환율 변동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 자산에 대해서 특히 미국을 좀 많이 줄이고 나머지 중에 여기와 상당히 민감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정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뭔가 확실한 좀 자신감을 얻기 전까지는 그 양의 차이는 최근 들어서 좀 그 매도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강력하게 되돌아오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네.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결국은 트럼프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1년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각 헤지펀드나 은행권의 그 프랍 데스크가 제일 분주할 때 아닙니까, 송 대표님? 네, 6월 말 전까지는 돈도 좀 벌어놔야죠. 돈 좀 바짝 벌어놔야 네, 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야 또 뭐 바캉스라도 좀 즐기고. 그렇죠. 네. 예, 상반기에 좀 이렇게 터진 선수들은 다녀와서 또 이제 찬바람 불 때 또 바짝 당겨서 이제 똔똔을 만들든지 어쨌거나 보너스 받을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정신 없겠어요. 채권쟁이들은 그동안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파월 보고 막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하니까 단기물 쪽은 낮아질 거고 수익률. 그 대신 뭐 장기물은 보니까 뭐 미국에서 빠져나가네 어쩌네 하니까 완전 또 스티프닝에 완전 또 이렇게 투기적으로 몰두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뒤집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나 파월 자를 생각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니 그게 바쁘지. 또 달러 약세 쪽으로 배팅했던 선수들도 막 그러다가 안 밀리고 다시 튀니까 또 쇼커버링 해야지. 이 트레이딩 룸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매번 또 거기에 뭔가 펀더멘털적인 아니면 근본적인 뭔가가 달라졌나 자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좀 가끔씩 스텝이 꼬일 때도 있는데. 트럼프도 꼬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꼬이죠. 이 사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예. 꼬이는 게 보이는데 네.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를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중간쯤 가고 좀 조금 떨어져 있고 보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좀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대략 어디쯤 와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싼 편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떠받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까지 한참 그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셀 아메리카. 셀 아메리카라는 내용 굉장히 최근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셀 아메리카라고 하면 달러 팔고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다 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외국인들의 그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셀 아메리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소위 상품 거래, 예. 상품 무역에서 우리가 적자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 나 되돌릴 거야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거기가 빼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상품 반대편에는 우리나라 같이 상품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 네. 유럽과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데들이 거기서 벌은 달러를 갖고 뭐 하느냐. 다 미국 금융자산 샀어요. 그렇죠. 미국 주식 사고 예. 채권 사고 이래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돈은 계속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적자는 줄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무슨 돈으로 빚내서 합니까? 아니, 달러가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게 트럼프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건데 부메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금융자산 중에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갔고 주식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조 달러, 20% 정도 되고요. 국채나 회사채는 더 많습니다. 규모는 좀 적어 보이지만 30%, 미국 국채의 30%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에서도 30%, 혹자는 36%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사실은 상당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베센트의 힘을 소위 말이 힘을 얻는 게 트럼프가 베센트가 하는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뒤로 풀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다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거 다 중국이 팔 거다 막 이런 예, 중국이 글쎄, 팔고 있다 뭐 글쎄.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환율 흐름을 보면 네. 중국이 아니고 달러 지수 중에 한 달간 달러 지수가 한 5% 이상 예. 하락했는데 더 강세로 그 반대편도 어디 강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스위스, 프랑, 유로, 그다음에 일본 옌, 그러니까 뭐 스웨덴 크로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이 환율 강세로 갔다는 얘기는 미국에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미국 금융자산을 팔아서 그럼 달러가 생기잖아요. 네. 그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바꿨다면 미국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자국 통화는 강세로 갔을 그렇죠. 거 같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환율만 놓고 봐도 그 흐름이 중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일 거다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그 생보사들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막 네. 한 2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운영을 하는데 일본 생보사들을 포함한 대다수 일본의 해외 채권 매수를 보시면 저 위에 녹색이 뭐냐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순매수는 계속 좀 줄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밑에 유럽 국채는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을 갖고 유로화로 바꿔서 유로 국채를 사고 네네. 있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데이터로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셀 아메리카의 흐름 자체를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초를 했고 그 방향성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설사 앞으로 트럼프가 이것을 좀 되돌리는 것이 온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을 믿고 미국 금융자산에 계속 글로벌 큰 손들이 미국 외에 있는 외부에 있는 유럽과 일본이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는 뭐 이런 사실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큰 변화, 흐름, 그러니까 한 80년 만에 변화되는 큰 흐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러면 워런 버핏이 왜 올해 2월달 주주서원에서 일본 종합상사 지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격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21포인트, 코스닥도 0.9% 상승 예상됩니다. 72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6,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9%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9,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에는 호재로 좀 인식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2.7%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만 1,000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9,000원이고요. 기아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7,9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4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도 1%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9,300원. KB금융 역시 1%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1.6%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39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1.9%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만 6,200원. HLB도 1.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만 4,400원. 에코프로도 1.5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3%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호가는 28만 9,000원. 휴젤 볼게요.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5만 2,000원. 리가캠바이오가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4,700원. 클래시스, 펩트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다시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올라섭니다. 1.6%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36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그래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제도 사실 강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야간 거래 끝나고 나서 이후에 뉴스의 흐름까지도 반영하는 것 같네요. 더 가도 된다. 예. 예. 지금은 저는 한 2,515 정도를 봤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훌쩍 넘어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가자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오늘처럼 이제 다 오를 때 과연 그 대선 테마주나 정책 테마주들은 또 어떨란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에는 그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수급을 빨아갔었는데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 원전주, 신재생 에너지주, 탈플주 이런 거 하긴 그러게요. 했습니다만 그리고 송 대표님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4월 2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의 이른바 달러 약세, 주가 약세, 미국채 가격 약세, 트리플 약세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또 미국의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 팀워크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국내에서의 분석이나 해설의 톤은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더 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하루 이틀 사이 최근 들어서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더 많은 이렇게 그걸 인사이트를 얻습니다만 갑자기 또 중국 갖다 이렇게 깐다고 해야 될까? 중국 지금 장난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이것도 또 유행이죠. 공장이 문을 닫네, 다들 상하이네, 어디 북경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안 보이네. 심지어 인구도 엄청 줄었다는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유행을 탑니다만 중국에 대한 전망, 해설 우리 송 대표님의 기본적인 중국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지금 이 관세 전쟁, 패권 경쟁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 언론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이 미중 패권 이게 원래 제일 좋은 게 그 국영 중에 제일 좋은 국영은 두 가지라지 않습니까?
쌍구경이랑 불구경. 네. 못됐다 사람들. 예. 근데 뭐 이게 재미는 있죠. 이거는 이제 예. 옛날부터 있던 그랬죠. 속담이니까. 맞아요. 근데 예. 대전제는 제가 거기에서 제3자로 구경꾼으로 있어야지 거기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남의 집 불구경, 싸움 구경하듯이 하면은 분명 안 된다. 사실은 그런 분석은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초가상가 불타고 있는 거를 모를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중국과 관련된 유튜브는 저도 좀 봤는데 네. 근거가 조금은 이제 너무 뭐랄까 애닉도트하다 그러죠. 일화적인 것들이 일화적인. 좀 많은 것 같고, 어제 뉴스엔 또 거꾸로 미국의 중국 그 항구의 그 물동량 그 입출입 그 트래픽은 오히려 한 4~5% 이상 늘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발표된 거니까. 아.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저는 사실 그거 보고 그게 중국이 좋다, 잘 됐다가 아니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으로 못 가는 저 값싼 제품들이 어디로 갈까? 그렇죠. 제조업이 굉장히 시장에 좀 글쎄. 그게 어딘가로 갈 거고 우리나라도 올 거고 다른 데로 다 갈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나라들의 좀 마진이 박한 그런 공장들의 회사들의 그 사실은 생사 여탈권을 중국 제품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싸움 그 얘기 한복판에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일의 낙폭 하루 만에 만회하면서 2%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에서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가 없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달라. 뭐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5월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닷지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기다렸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좀 테슬라도 정규장에서 올랐고 또 시간 내에서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이죠. 1.3% 올라갑니다. 2,519. 그리고 코스닥도 1% 이상 올라갑니다. 72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올라갑니다. 지금 5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9% 강세입니다. 17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4% 상승합니다. 34만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이죠. 107만 6천 원.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1.7% 상승으로 18만 8,900원. 기아도 1.6% 올라갑니다. 8만 8,1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올라갑니다. 8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1.5% 오름세고요. 셀트리온도 0.7%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는 15만 8,700원. KB금융도 1% 상승합니다. 8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38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이 2.8% 상승합니다. 9만 7,300원. HLB도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2% 상승이죠. 48,3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8만 7,500원. 하루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 0.4% 올라갑니다. 53,500원이고, 35만 2천 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3% 상승 중이고, 리가켄바이오도 1% 올라갑니다. 펩토로는 좀 떨어지네요. 지금 0.7% 하락으로 17만 4,1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올라갑니다. 0.5% 오름세로 4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HBM, 뉴로모픽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다 올라갑니다. CXL까지 올라가는데 HBM부터 볼게요. KC텍이 10% 급등합니다. 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IT도 3.8% 상승으로 13,580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2.5% 상승. 이오테크닉스도 3% 상승하면서 11만 8,600원이고요. 미래반도체도 12% 급등합니다. YCDI, 테크윈까지 각각 3% 이상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런머피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에이징랜드가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도 각각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2.3% 상승 중이고요. CXL까지도 올라가고 오늘 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가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셀 쪽이 있죠. 삼성 SDI도 2.9% 상승하면서 18만 2,5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 LNF, 또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셀 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까지 다 올라갑니다. 지금 엔캠이 9.8% 급등 중이고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력 전선 쪽도 움직임 이어져요. 지금 전선 쪽에서는 가온전선이 20% 급등했습니다. 지금 5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5% 이상 올라가고요. LS마린솔루션도 3.8% 올라가고 G2파워도 4.9% 오름세고요. 대한전선, LS도 올라갑니다. KBI 메탈도 상승 중이고요. 전력 설비 쪽도 움직임 좋죠. 세명전기 지금 1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바이오스마트도 8% 강세고 재룡산업도 5% 이상 올라가고요. 젤일렉트릭 다 올라갑니다. LS일렉트릭도 3.8% 강세로 17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명전기도 올라가죠. 오늘 반도체, 전력, 전선 다 올라가고 2차 전지 쪽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36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8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역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29억 원, 1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81억 원 매도 우위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 좀 삽니다. 5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간밤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달러 환율 8원 60전 상승하면서 1,429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일단 좋고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달러 환율. 예. 지금 어제 살짝 장중에 140엔 아래로 발을 살짝 담궜던 달러엔 환율이 지금 또 142엔까지 왔으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하루에 이게 투빅 바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거 딜러들은 이거 대박하면 쪽박이거든요. 이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엔원도 춤을 춥니다. 며칠 전에 100엔당 1,025원 바로 했던 게 지금은 이제 달러의 환율이 더 급하게 오르니까 또 다시 또 100엔당 1,000원으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돈도 돈이지만 선수들 그거 치아가 많이 상하겠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야구 투수들도 그렇고 보면 이게 이를 많이 악물다 보면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소화불량도 그럴까. 소화불량도. 마우스가드 끼고 하면 되죠. 그 미국이 이제 어찌됐건 지금 V자 반등을 나타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이게 그러면 이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도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1800년도 보니까 지금 진짜 길죠. 1800년이니까 한 20년. 데이터에서 미국의 그 약세장이라면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사실 이번에도 S&P 500이 20% 터치하고 지금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진짜 바닥을 본 건지 아니면 더 갈지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벤트성이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으로 침체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약세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하락과 반등하는 기간과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금방 예상할 수 있듯이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그게 딱 이벤트성이거든요. 3월 한 달 동안 20% 이상 급락을 했다가 바로 V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보통 하락 기간도 1년 미만이고 그다음에 회복 기간도 1년 만에 바로 회복하면서 반등의 성공. 지금 바이더 딥 하시는 소위 저가매에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저거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다. 보셔야 될 거. 이걸 이벤트라고 좀 이제 사실은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일단락되고 나면 경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벤트성인 거고요.
두 번째적으로는 이게 이제 경기가 고점에서 이제 쭉 둔화되다가 침체가 좀 깊어지면, 그래서 정말로 침체가 오면, 그러면 하락 기간도 길어지고 평균적으로 한 2년 이상, 그다음에 회복도 되돌아오는데, 전고점을 되돌아오는데 한 4년 이상 걸리더라. 그다음에 소위 순환적 약세에서는 그 낙폭이 한 30% 이상 더 커지더라. 이게 좀 길게 좀, 그러니까 빠지고 살짝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약세는 우리가 2008년에 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그렇죠. 예. 2008년에 예. 금융위기 때, 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더 멀리는 1929년도에 그 대공황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보통 하락 기간이 한 3, 4년 이상 걸리고 되돌아오는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더라. 정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적은 정말 막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저기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지금 다들 경제학자들이나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글로벌 침체로 갈까 봐 우려하잖아요. 네. 침체로 간다면 여기서 낙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트럼프를 좀 되돌려 세우려고 그 주변에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침체로 가면 안 된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앞서 봤던 WTO, 네. 사실은 WTO의 그 무역 급감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것을 트럼프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도 지금 그것의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투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대표님 오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거 미국의 내부자 거래 이 관련한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가져오신 자료인가요? 이게 과거에 통상 이렇게 네. 아마 20% 가까이 네. 급락을 했을 때 예. 항상 미국의 내부자, 그러니까 임원과 뭐 팀장급 이상들이죠. 어허. 소위 신고하는 사람들. 예. 내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신고하고 팔 때 신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저 밑에 이제 검정색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수 매도 비율입니다. 올라가면은 순매수가 많다는 거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도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과거의 하이라이트, 크게 낙폭이 심했을 때 보시면은 미국의 내부자 매수가 엄청 늘어났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우리 회사 주가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럼 내부자들이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저 막대 그래프입니까?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높았었는데, 네. 적어도 이번에 20% 이상 빠지고 사실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내부자 거래에서 순매수 양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 그게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저 데이터에서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내부자들이 상당히 향후 자기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은 헷갈려 한다라고 사실은 해석할 수 있고, 당연하죠.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런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실적 시즌 전후로는 이 내부자들이 사고 파는 걸 못하게끔 내부적으로 막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특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내부자 거래, 요거 다 그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데이터들을 좀 열심히 참조하시면서 내부자들이 좀 더 많이 사는지 파는지에 대해서 염두하시면서 가시면은 되게 좋은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보는 뷰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많이 엇갈린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박스권이니까 사실은. 맞아요. 예. 뭐 유럽도 그렇고 오히려. 예. 근데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예. 네. 미국이 이제 지난 26년, 2000년 이후로 26년간 그러니까 제일 좋게 보는 사람과 제일 나쁘게 보는 사람의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게 보는 사람은 연초에만 해도 7,100까지 봤습니다. S&P 500을. 어허. 그리고 제일 나쁘게 예. 본 사람은 4,500으로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5% 차이 나거든요. 이것이 2002년도 이후에 2002년도가 제일 높았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좀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미국 시장이 앞으로 될지 사실은 복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투자자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자신감을 갖고 배팅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주 사이, 3주 사이에 가장 많이 팔린 ETF가 가장 많이
그 소위 AUM이 늘어난 거래량이 늘어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레버리지 ETF입니다. 특히 미국 레버리지. 예.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실 예, 것 같은데 예. 레버리지 ETF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맞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틀리면 상당히 그 아시겠지만 이 1베이스로 거래하기 때문에 빠지면 반대로 가면 급격하게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변동성이 늘 클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지금은 늘 제가 얘기했지만 좀 비겁하다고 표현을 드리는데 비겁한 투자 방식이 훨씬 더 날 수 있다. 지금 항상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벌써 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70대 누님이 70대 누님들이 그 무슨 뭐 동창회를 하는지 개 모임을 하는지 하다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또 이렇게 가서 보여주시는데 QQQ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으신 거였네요. 안 떨리십니까? 이랬더니만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뭐 하는 것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 소장님도 보면은 새가슴이야 이러시더라고. 송 대표님이나 저나 보면 새가슴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가늘고 길게 살려고. 가늘고 길게. 안 그래도 최근에 뭐 결정원에서 나왔던 데이터 보니까 최근에 이 급락장 와중에도 지난주까지도 우리 또 레버리지 매수 많이 들어갔더만요. 우리 스타케미들 용감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이런 멘트들을 참 우습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가 언제 돈 벌래 이러시면서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취하듯이 세상엔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발 뻗고 편히 잘라고요. 가늘고 길게 네, 편히 가늘고 주무시는 길게. 그런 전략.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좀 뭐 비겁하다는 표현도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찌됐건 많이 떨어진 섹터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연초 이후에 큰 예. 흐름을 보면 침체를 앞둔 거예요. 무슨 예. 말이냐면 예. 지금 연초 이후에 업종 수익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1등이지만 필수, 유틸리티, 통신 뭐 이거고 그렇죠. 미국도 필수 소비재 똑같습니다. 네. 뭐 부동산 조금 앞에 있지만 대부분 그 소위 건강 관리, 예. 뭐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의 지금 성과 자체는 네. 일희일빈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사실은 경기 둔화 내지 침체를 방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지금은 그것이 되돌아선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자 주식시장은 한 발 내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19% 오르면서 3주 만에 2,500선 돌파합니다. 2,51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88% 오름세로 72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은 기관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2억 원 패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은 9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한편 개인은 38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26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1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29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전기 장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 서비스, 방송과 엔터 쪽, 조선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우선 전선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AI발 전력 소모가 폭주하면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가온전선 14.8% 급등합니다. 거래가 54,600원. 대원전선도 17.7% 상승하면서 3,125원, 3,13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LS 마린솔루션이 3%대 오름세로 16,630원, KBI 메탈이 6%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025원이고요. LS까지도 3.29%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22,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상승하면서 지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전반적으로 들썩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간밤 엔비디아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12% 강세로 12,720원, KC텍이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5,900원입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와의 동맹 분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과거의 특허 분쟁으로 거래를 중단했던 삼성전자와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3.8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77,800원입니다. 그밖에 YC가 2.64%, 테크윈이 4.1%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3% 가까운 상승세 시현합니다. 거래가 178,9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2.63% 오름세로 13,660원, 제주반도체 3%대 오름세 기록하며 12,970원대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그밖에 AD테크놀로지와 어보브 반도체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반등합니다. 테슬라가 어닝 쇼크에도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음 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또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낙관적이라고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엔캠 오늘 13%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87,100원이고요. 광무가 7.62% 오름세로 2,895원, 코스모 신소재가 5.1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9,550원입니다. 그밖에 PIE가 3.14% 강세로 9,520원, WCP도 5.25% 올라갑니다. 7,62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가 3주 만에 2,50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과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2,500선 지지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4,748선으로 장 초반부터 1.54% 크게 뛰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일본 증시의 투심도 위축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전될 거란 낙관론이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자 이 훈풍이 니케이 지수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토픽스도 1% 넘게 올랐고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닌텐도입니다.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2가 오는 24일 미국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당초 4월 9일이었던 예약 일정이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로 약 2주간 연기된 건데요. 가격 인상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본체 가격은 기존 449.99달러로 동결했습니다. 일부 액세서리 가격은 소폭 인상되지만 시장에선 이번 닌텐도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평가되면서 초기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주가 흐름이 다소 약하자 일학개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2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엔화는 심리적 저항선인 140엔을 넘어 한때 139엔대까지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자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엔화 절상 압력을 가할 거란 관측도 엔화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그런데도 이라케미는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향후 엔화 가치가 더 오를 거란데 베팅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2배 인버스입니다. 거의 매수와 매도 규모가 비슷한데요. 지난주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돌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제 내주 미일 장과금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포함한 교섭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이라케미도 니케이 지수 흐름에 대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수장 젠슨 황 CEO가 중국에 이어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AI 로봇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AI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AI 관련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AI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각오인데요. 또 최근 엔비디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 내 최고 성능의 AI 슈퍼컴퓨터 구축에도 나섰고 AI 통신망 구축 등에도 협력을 논의해왔죠. 이를 통해 무역 전쟁 충격파로 지각 변동이 생긴 반도체 지형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일본 시장에 진출합니다. 경차가 대세인 일본에 내년 전용 전기차를 출시하고 또 현지 경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경차 규격에 대응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며 2026년 후반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수준의 판매를 목표로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며 급속 충전기도 일본 규격으로 맞출 계획인데요. 이처럼 비아디가 특정 국가에 특화된 승용차를 만드는 것은 처음인데 이를 두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비아디가 일본 소비자에게 맞는 EV 경차를 투입하면 일본 업체의 아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일 협상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아사히 신문이 유권자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일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는 14%에 불과했는데요. 또 협상과 관련해서 이시바 정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70%로 협상 전망에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현재 일본 측은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충돌 시험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간밤에 이제 온수당 3,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자, 과연 금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여전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금 관련한 콘텐츠 자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뵀을 텐데요. 스테이크스 대표시죠. 또 골드플레이션 저자 조기원 작가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값도 금값이지만 우리 조 작가님 몸값도 금값이야. 요새. 처음에 저는 이름 보고 어떤 예쁜 아가씨인가 했더니만 근데 아니 진짜 이거 어제 이제 온수당 트로이 온수당 3,500달러 갖다 올라섰다가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윗꼬리가 휙 달리긴 맞아요. 달렸습니다. 네. 이제 뭐 4,000달러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금값 어떻게 보세요? 이 최근 들은 너무 가파른데.
네,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22일에 이제 또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라 약간 예.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많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간밤에 또 금값이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어저께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예. 스콧 베센트가 예. 이제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네. 뉘앙스를 주면서 다시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폭이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IB들이 금값을 4,000불, 트로이 온스당 4,000불을 전망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는데 예.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같이 커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금이 가장 빛났던 시기인 1970년대를 연상케 하다 보니까 1970년대는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오호,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금값의 큰 상승세가 그때를 연상케 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4,000불을 전망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탈세계화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달러화 자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달러 지수도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달러화 약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은 서로 역상관관계, 즉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큰 자산인데 그래서 금이 가장 또 수혜를 보는 자산이다 이렇게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금거래소가 발표한 국내 금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순금 한 돈이 이제 69만 원에 육박할 정도고 실제로 이제 돌잔치 한 돈 못해 갔네요. 지금 70만 원이 넘어요. 그 가공 세공비까지 붙으니까 한 돈 맞습니다. 하려면 70만 원. 이거 모아서 해야 돼요. 모아서 해야 돼요. 돌잔치 가려면 한 7, 8명이 같이 모아가지고 해야겠네.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또 지난 2월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 뭐 품귀 현상에다가 또 네. 그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이거 있듯이 또 금 시세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일단 최근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국제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매번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2월에 있었던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만 거의 20%가 비쌌던 그 현상이 진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저희 현장에서 네. 보면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시세가 더 저렴해요. 예. 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금을 팔러 오는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우리 비트코인에서도 그랬고 지금 금도 그렇고 저 뭐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주식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코인이나 금 같은 데서 그러게요. 유독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제 시세보다 비싼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금방 옆 나라로 수출을 하던가 이런 형태로 금에 대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일단 금 가격이 뭐 3,400불이다, 3,50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선물 시세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실물 같은 경우엔 당장 오늘 내가 뭐 금반지도 사야 돼. 어떤 기업들은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또 금을 사야 돼. 이런 실물 수요가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물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이제 선물 시장 간의 가격 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실물 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치솟고 반대로 공급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 수요가 적을 때는 지금처럼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영역도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 뭐 이미 오래 전에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왜 우리 그 중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도 그 사고 파는 거를 그렇게 뭐 당근에서? 뭐 당근이든 뭐든 간에 어떤 플랫폼이든 그래요? 뭐 여러 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살 때 사실 부가세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살 때 팔 때 시세 차이도 꽤 있잖아요. 네. 문제 없는 거예요?
일단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도 있고 예. 뭐 공인비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좋을 때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네. 예, 그 말은 즉 사자마자 15% 손해를 본다는 손해를 거죠. 보고 시작하네. 예. 네. 그리고 좀 심할 때는 25%까지 나다 보니까 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그런 중고 시장에서는 이 살 때랑 팔 때 중간 정도에서 보통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손해가 없다 보니까 이 개인 거래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인 거래의 장점은 그런 부분이지만 또 단점은 뭐 사기나 절도, 가짜금 뭐 이런 이슈들이 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인 거는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 업체에서 이제 뭐 감정을 다 해주니까 여기서 거래하는 게 가장 유행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뭐 번쩍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서양 격언도 있습니다만 네. 얼핏 봐서는 물은 금인데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네. 깨물어봐야 됩니까? 까봐야 됩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석을 대보기도 하고요. 아. 아니면 이제 시금석이라고 해서 금을 가볍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비파괴 검사기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 몇 초면 뭐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도 다 판단이 가능해서 예, 그런 중개 업체나 뭐 저희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 요즘 금 감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네,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혹시 그게 어디서 훔친 작물이면 네. 문제됩니까? 작물일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중고 시장에서 특히 작물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뭐 가격이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원입니다. 예. 근데 뭐 55만 원에 올라왔다. 어. 누가 봐도 이상한 가격이지 아하.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정당한 가격에 샀는데 그게 작물일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거 사고 팔았다고 뭐 잡혀들어가는 건 아니다 말씀이죠? 네네, 몰랐다는 가정하에요. 몰랐다는 가정하에. 네. 이렇게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갑자기 금캐기에 나섰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영국에서 그 폐쇄됐던 그 광산도 되살려서 지금 채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 베트남에서도 금광 10여 곳을 무더기로 발굴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발굴해도 채굴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예. 새로운 금이 채굴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채산성이 없었던 금광들이 이제 채산성을 회복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금을 다시 캐려는 시도가 많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게 실제로 공급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다는 뜻이고요.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금 금 매장량이 한 5만 5천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금을 한 3천 톤 정도 캡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한 20년 안에 이제 금이 고갈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캘 만한 금강이 별로 없다. 그래서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왜 저렇게 안 믿기죠? 20년 내에 금 고갈될 것이다. 석유 문제 때문에 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맨날 20년 내에 이제 석유 다 고갈된다고. 네. 그래서 대학 갈 무렵에 석유 다 떨어졌나 싶으면 네. 여기저기 콸콸 나오고. 네. 그때도 또 뭐 몇 년 후면 석유 없다 했는데 네. 쉐일을 퍼낸다는 도 네. 이제 안 믿기로 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왜 영국에서 다 금 빼가지고 뭐 미국으로 가네 마네 네. 골드러시 이른바. 네. 지금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서 이 금에도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네, 예. 어마어마한 금이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명 골드러시라고 부르는 예. 이 현상이 지금은 트럼프가 그 관세 항목에서 금을 면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려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오히려 다시 스위스가 금의 정령과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그런 허브라고 많이 불려지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유출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금의 어떤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골드러시는 많이 진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추가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 거예요. 네. 그 왜 일론 머스크가 그
그 뭡니까 켄터키주의 그 포트녹스에 네. 금 보관하고 있는 네. 거기에 실제 한번 금 실사 한번 해보겠다. 네. 어느 정도 있는지 진짜 금인지 네. 그 얘기가 나오더니만 글쎄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저항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너무 까다 보면 너무 많이 알면 또 다칠까봐 싶어서 그러나 그 얘기 또 네. 쑥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포트녹스에 금이 예.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냥 단순히 금이 없는데 숨기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 네, 첫 번째는 진짜 그냥 까봤는데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어허. 두 번째는 금이 있는데 그 금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미 다 팔려서 다른 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주장.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그 금이 겉에만 금이고 안에는 텅스텐일 것이다. 그럼 도금이잖아요, 도금. 그렇죠, 맞죠. 그런 이제 세 가지 주장이 다 난무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이런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갑론을박이 있다. 네,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뭐 어떤 가설이나 음모론이 나돌 것 같으면은 네, 그냥 덮어두는 게 낫겠네요. 덮어두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맞습니다.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은 계속 증명을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아니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 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은. 뭐 은값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금하고는 완전 다른 금은 이제 귀금속이고 은은 네. 좀 산업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당연히 저평가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뭐 100년 정도만 차트를 겹쳐봐도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서로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네, 있죠. 네.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사이클에서 은이 항상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금 사이클에서 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네. 요즘 뭐 관세 이슈니 뭐니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산업 수요가 급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상승한 거에 비해 은 가격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이클에서는 어차피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를 텐데 지금 금보다 더 적게 오른 지금이 되게 그 은이 엄청 저평가고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도 되게 커졌고요. 그리고 은 가격의 저평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가 금은비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금값을 은값으로 나누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한 5,000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기원전 3,200년경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대략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은 100대 1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평균에 얘가 다시 회귀할 것이다. 즉 지금은 100대 1까지 벌어진 건 은이 매우 저평가인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 그런 추측도 같이 존재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이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하셨는데 네. 산업용 뭐 주로 어떤 데 쓰인다는 겁니까? 은의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이 구리에 비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체로 구리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5G, 인공지능 이런 예. 첨단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태양광, 전기차에 은이 또 많이 들어가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백금은 안 움직여요, 가격이? 백금 같은 경우에도 금 가격을 기본적으로 추종해서 비슷하게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백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가 생각을 하면 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얼리고 두 번째는 그 디젤 자동차의 내연기 그 내연 필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어허.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얼리 쪽을 보면 이 백금이라는 게 어쨌든 귀금속 주얼리들은 남한테 좀 보여지고 싶은 게 큰데 백금은 찾고 가면 얘가 은을 찾는지 백금을 찾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금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주얼리 쪽에서 줄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세계가 아무래도 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가 뭐 전기차, 가솔린차, 디젤차라고 하면 디젤차가 제일 환경 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백금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조 작가님 나오신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때 이거 저 한 2000 그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시세는 한 2017년부터 났는데 이 팔라디움 네네. 그러다가 얘가 이거 뭐 거의 뭐 주식하고 비슷하게 같이 네. 꺾이고 나서 요즘은 맥을 못 추는데 이 네. 팔라디움은 어떤 거예요?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네. 귀금속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기금속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과 함께 또 가격의 상관성은 금과 되게 비슷해요. 다만 얘의 산업 수요는 가솔린 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백금은 디젤차, 그다음에 그 팔라디움은 가솔린 차인데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그 가솔린 차가 환경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나으니까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탄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더 넘어서 수소차로의 전환까지 생각을 한다면 팔라듐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새는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팔라듐 말씀 주셨으니까 백금도 나왔고 네. 흔히 우리나라 말로 백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귀금속에서 그 하얀 거는 플래티넘이고 네. 그다음 화이트 골드는 노란 금에다가 그 팔라듐 같은 걸 섞어서 입힌 걸 화이트 골드라고 아,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네. 게 백금과 화이트 골드를 네. 좀 이제 혼용해서 많이 그러니까요. 쓰는데요. 네. 화이트 골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에다 니켈을 탑니다. 아. 그럼 이제 하얀색 모양이 나오는 금이고요. 네. 백금은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네. 아예 원소 기호가 다른. 원래부터 네. 하얀색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백금을 영어로 옮기면 화이트 골드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주얼리에서 쓰이는 그 아, 하얀색은 그렇구나. 플래티넘이에요. 맞습니다. 예. 참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헷갈리죠, 맞지? 옛날에 저는 과학 시간에 금성을 영어로 골드스타라 했는데 네. 그랬다가 틀렸는데 뭐라고요? 태양계 금성 네. 골드스타라고 아, 하셨다고. 골드스타 금성사 골드스타 시절에 텔레비를 보다가 그랬는데 화이트 골드 나 여태 백금인 줄 알았네. 아니요, 귀금속에서 백금 플래티넘. 네. 그 플래티넘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저희가 뭐 어디 영화관 등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맞아. 플래티넘 가격이 금값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매장량도 플래티넘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공하기가 힘들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도가 넘어야 녹는데 네. 금은 1000도 정도면 재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플래티늄은 가공비는 많이 듦에 비해서 금값보다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이 여기 금 반지가 있고 플래티늄 반지가 있으면 플래티넘 더 비싸요. 네, 플래티늄이 더 비쌉니다. 네, 조금씩 더 비싸고. 어쨌건 두 주얼리 모두 귀금속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점이 있고 네. 화이트 골드는 이렇게 베끼면 노란 금이 나오는 게 화이트 골드. 아 강해 이런 쪽으로 아주. 아니 근데 시간도 없지만 네. 지금 금이 이렇게 치솟다가 지금 윗꼬리가 휙 달렸는데 네. 지금 이거 사도 됩니까 이거 금? 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네. 금 가격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그런 파월 압박으로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다가 예. 스코펜센트 이야기 한 예. 번에 또 가격이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금에 대한 투자 여전히 매력적이고 저도 4,000불 이상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금을 사더라도 한 번에 내 모든 자산을 아하.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그런 변동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 약간 아쉬워요. 약간 음봉이라서 아쉽네요. 위에 꼬리가 달리고 음봉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수라는 게 그럼요. 있어요. 2515가 오늘의 그거였는데
개장 초에 약간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은 또 일단 챙기자 분위기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